심실세동 그 재발이 10월 14일 저녁에 2번이 있었고 또 새벽에도 3번이 있었는데 고정적으로 천천히 뛰는 게 정상적인 그 심장 맥박 리듬인데 이 순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심장 맥박수가 굉장히 빠르게 촘촘하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심실세동이 시작이 돼서 하룻밤새 연달아 발생한 5번의 심실세동. 게다가 그중 3번은 모두 잠든 시간인 새벽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 제세동기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대략적으로 1년에 5 내지 10%에서 그 똑같은 형태의 부정맥이 재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급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이게 나타나는 확률이지 그게 5년, 10년 쌓이게 되면은 상당한 확률로 그 급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세동기를 이식한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7년 이내에 5명 중 1명에게서 심실세동이 재발한 것을 볼 수 있다. 만약에 기계가 없다면 제 몸을 체크를 못 해주고 항상 불안하게 살았을 건데 지금 뭐 제세동기가 몸에 부착돼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얘가 저를 지켜주니까 체크를 해주고 항상 봐주니까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48살 양장희 씨. 그 역시도 심실세동의 재발을 경험했다. 자는데 갑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가족도 깜짝 놀란 거죠. 전혀 때리지 않았는데. 이상하다고 앉아서 고개 푹 숙여 조금 있으니까 가슴을 또 한 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울려서 그런 거구나 해서. 무서운 심실세동이 또다시 찾아온 것은 2달 전. 그런데 그의 심실세동은 원인이 조금 다르다고 했다. 병명은 부르가다 증후군. 심장근육세포에 변이가 오면서 발생하는 병으로 심정지를 일으키는 심실세동 중 약 8% 정도가 부르가다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다. 심장의 그 구조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심장의 근육세포 자체가 전기생리학적으로 좀 다른 분들인데요. 부르가다 증후군이라고 해서 심장 근육세포 자체가 전기적으로 불안정해서 이런 심정지나 부정맥이 잘 생기는 그런 분들입니다.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심전도와 자세히 비교해보면 그래프의 양상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장희 씨에게 심실세동이 처음 나타난 건 지난해 4월. 새벽녘 잠을 자던 그는 갑자기 옆으로 돌아눕는가 싶더니 그대로 숨이 멎어버렸다. 평상시에 뒤돌아서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돌아서 자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뒤로 확 도는 거예요. 불을 딱 켰는데 이미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막 몸이 뒤틀리고 숨이 일단은 끊어지니까 입술 같은 데가 이렇게 파래지는 거예요. 양장희 씨는 재작년 전역하기 전까지 23년을 한결같은 군인으로 살아왔다. 평생을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테니스를 비롯해 못하는 운동이 없었고 건강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했던 그였다. 제 심폐기능이 남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축구할 때도 그 풀로 뛰고 나서 하고 나서도 더 뛸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장에 대해서는 제가 설마 했죠.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 덕분이다. 특히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응급심폐소생술을 했던 아들의 공이 컸다. 인공호흡을 막 정신없이 하더라고요. 아이가 한참 이거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탁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하마터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을 뻔했던 양장희 씨 가족. 그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의 신호에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한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내 남편이 옆에서 정말로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숨이 멈추고 있다라는 그 상상을 어느 누가 하고 살겠어요. 평상시에는 뭐 멀쩡하게 운동도 잘하고 증상이 없다가 주무시다가 대개 이 급사오는 부정맥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고, 대개는 극동아시아 쪽에 많고 30대에서 50대 남자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해장국집. 오늘도 김부자 씨는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하다. 만드셔요. 만드셔서 맛있게 잡숴. 천천히 잡수세요. 7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의 그녀. 하지만 5년 전 김부자 씨는 일하다 말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돌아서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앉더니 그러다가 그냥 소리만 내도 기분이 나는데 그때 쓰러지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깨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그녀가 쓰러진 원인은 바로 뇌경색. 뇌로 향하는 혈관이 막히면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차단됐고 그로 인해 뇌에 손상이 왔던 것이다. 다행히 뇌 손상이 그리 크지는 않았고 곧 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되찾았지만 작은 후유증까지 피해갈 수는 없었다. 마비된 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언어도 저거 해요. 근데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한짝은 밝은데 한짝이 흐려요. 눈은 뭐 역시 뭐 그렇게 돌아오진 않아서 한쪽은 아직도 흐려요. 평소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김부자 씨. 그녀에게 왜 갑작스레 뇌경색이 찾아온 것일까? 원인은 뜻밖에도 심장에 있었다. 심장의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심장의 윗방, 즉 심방에서 생기면 심방세동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심방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방 내에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대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갈 경우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심방세동은 뇌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 실제로 뇌경색 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원인은 심장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 질환이 생기는 것은 뇌 쪽에 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심방세동도 급사 돌연사 못지않게 이런 그 국민 보건에 어떤 그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이다, 뭐 뇌저기야다 하는 거는 뇌에서 문제가 돼서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심장 부정맥을 통해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게 뇌를 막았다, 그 뇌혈을 막았다 그런 말씀은 전 상상도 못 해봤고. 올해 초 10년여의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박지성 선수.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자랑이기도 한 그의 별명은 산소탱크와 2개의 심장입니다. 90분 이상 풀타임을 지치지 않고 종횡무진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2개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찬사의 말일 텐데요. 일반인들이 분당 60회에서 80회의 심박수를 가진 반면 박지성 선수의 심박수는 분당 40회 정도라고 합니다. 심박수가 적다는 것은 심장의 부담이 적고 산소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에너지 효율성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심장도 어느 정도는 단련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꾸준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서 보다 튼튼한 심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급하게 수술실로 실려 들어간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응급 스텐트 시술. 청각을 다툴 정도로 위급했던 환자는 올해 55살의 김한성 씨다. 2년 전 스텐트를 삽입했다는 그는 그 스텐트 부위가 다시 막혀 응급 환자로 들어왔다. 이것이 김 씨의 혈관을 막고 있던 커다란 혈전, 아찔한 상황이었다. 지금 뭔가 이물질이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게 과거에 삽입된 스텐트 부위고 이번에는 이 스텐트 부위 입구 쪽에 갑자기 혈전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지금 뒤쪽에 관상동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